맛 좀 보고 가시죠. 제가 맞췄어요. 같이 가는 건가요? 아직은 뭐 견딜만 합니다. 힘이 좀 빠지긴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일상 삶 속에서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에 비하면 이 뭐 그리 어려운 대수겠습니까? 제일 마음 아픈 게 우시는 분이 많으세요.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죠.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오히려 제가 힘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죠.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고 그런데 누군가에게 좀 기대고 싶은데 그때 나라라고 하는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? 정말 든든한 아버지, 포근한 어머니 같은 그런 국가, 정부를 기대하는데 지금 아마 국민들은 너무 상황은 어려운데 채찍을 들고 환한 얼굴을 한 아주 의붓아버지 같은 정부를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거든요. 회초리를, 몽둥이를 들고 화를 내는. 그래서 경제가 나쁘면 정부가 투자를 좀 해서 일자리도 좀 만들어주고 또 미래 산업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하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정말 있는 사람들 세금은 깎아주면서 없는 사람들 지원 예산은 다 줄이고 동네 가게는 장사도 안 되고 식당 하다 문 닫아야 되고 뭐 일자리도 없고 막 이자는 더 많이 내야 되고 그런데 정치가 뭔가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데 뭐 이렇게 역할을 못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겠죠. 이건 뭐 마이동풍도 이런 마이동풍이 없으니까요. 우리가 합리적으로 문제 지적하고 비판하고 뭘 좀 해보자고 제안을 해도 뭐 전혀 반응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것은 칼질밖에 없으니까요. 국민들을 갈갈이 찢어놓고 이념으로 찢고 지역으로 찢고 계층으로 찢고 어쨌든 이런 데서 우리 국민들이 좌절감을 많이 느끼시는데 그게 이제 현실로 이렇게 목도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뭐 그래서 그러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의 이 모든 게 저의 부족함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저도 죄송하기 이를 데 없고 정치가 저 높은 곳에서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지도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 속에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공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뭐 경제적이든 한반도 평화의 불안정에 따른 뭐 위기라든지 또는 민주주의가 후퇴하면서 문자 하나 보낼 때도 혹시 내가 이거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해야 되는 정말 암흑 같은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싸우자. 결국은 이 상황을 타개할 것은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신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. 우리 자신이 직접 행동해야 한다라는 점들을 서로 교감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. 제가 이제 당대표가 되면서 저는 나름 자신이 있었습니다. 정치란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. 정치는 상대를 존중하고 다른 입장들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충분히 토론해서 의견이 다르면 조정하면 되거든요. 결국 가자는 목적이 다르다면 할 수 없는데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북리 민복에 있다고 하면 가는 길이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. 인정할 건 인정하고 서로 잘하기 경쟁을 통해서 정치가 정말 민생을 개선하고 국가 미래를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정말 성공한 대통령 되기를 바랬고 이 윤석열 정부도 성공한 정부로 남기를 바랬죠. 그게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되니까.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 정부 여당이 국가를 이렇게 이끌어 가겠다, 국정을 이렇게 하겠다고 제시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. 야당이 하자는 거 발목 잡는 게 하는 일이 전부이고 야당이나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들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. 원래 대통령 후보일 때야 한 진영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되면 국민 모두를 대표해야 되지 않습니까? 지금은 정치는 사라져버리고 전쟁만 남았어요. 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. 내 편 아니면 다 죽인다. 나와 생각이 다른, 나와 입장이 다른
국민은 반국가 세력이다. 내가 곧 국가다 이런 생각 아니겠어요? 그런 걸 보면서 국가 권력을 결국 사유화하는 거다. 역사도 왜곡하고 이념으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권력을 남용해서 내 편은 유익하게 내 편 아닌 쪽은 가혹하게 이건 민주적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과연 남은 3년 6개월 이상 4년도 안 되는 이 나머지 임기를 위해서 이런 정말 무도하고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상식과 원칙과 도리에 반하는 행위를 대놓고 어쩔래 이런 태도로 마구 저지르는 것 자체는 임기 내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닌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아무리 합리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국민이 목소리를 내도 이걸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니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죠.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연찬회 내가 왼쪽 오른쪽으로 날아야 하는데 뒤로만 가자고 하니까 문제 아니냐 이런 네. 얘기를 했었죠. 이 양날개라는 개념을 오해한 거죠. 세야가 당연히 머리가 결정하지. 그게 서로 합의해서 정하는 거지. 일방적으로 정해서 그렇게 할 일은 아니죠. 홍범도 장군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? 아니 해방되기 전에 북한 정권이 생기기 전에 북한 공산당이 생기기 전에 돌아가신 분이잖아요. 하여튼 이렇게 가면 정치적 차이가 아니라 사적 목적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통째로 사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망가진 거 이상으로 바닥 모를 만큼 끊임없이 망가져 갈 거라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1년을 되돌아보면 이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. 정부 여당을 향해서 단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. 그들이 국민과 싸우겠다고 하는 정부 여당이 야당 대표가 굶어서 죽든 말든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. 우리 수천만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에도 관심 없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방치하고 있는 판인데 지금 이 순간 30분마다 한 명씩 자살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그 어두운 뒷골목에서 굶거나 미래가 암울하거나 절망해서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려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예산 편성 이렇게 하고 경제 정책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. 저는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. 끝내는 조건은 있을 수가 없는 게 제가 국민을 향해서 국민이 겪는 고통을 함께 느끼고 현재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 뭐 이거 해주면 안 할게 저거 하면 안 할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. 지금은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세상이 절박하다. 그 사람들은 뭐 아무 데나 말 갖다 붙이면 말인 줄 아는 것 같아요. 제가 뭐 조사를 회피했습니까? 조사 받겠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근데 검찰이 이런 식으로 검찰 권력을 정치 공작에 악용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. 우리가 명확하게 입장을 냈잖아요. 방탄 국회 소집하지 않는다. 8월 회기도 잘랐지 않습니까? 수사하다가 2년 됐잖아요. 뭐 변호사비 대납이니. 왜 하필이면 표결을 강요하냐. 우리 야당의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? 국민이 맡긴 권력을 공정하게 사용해야 될 권력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면 이건 민주국가가 아니지. 다음 주에는 시간을 맞춰서 제가 나간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? 그건 한참 전에 한 얘기인데 방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도대체. 대선 공작 예로 치면은 국민의힘이 조직폭력배 동원해가지고 나한테 조폭 자금 20억 줬다. 이런 게 진짜 선거 공작 아닙니까? 근데 그거 무혐의했다가 법원이 기소 결정했대. 적반하장, 후안무치 대표적 사례지. 아 이거? 네. 우리 맛 좀 보고 가시죠. 아 온수죠? 제가 맞춰도 돼요? 조금 주세요. 제가 한번 이렇게 검증. 검증하는 건가요? 보험병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? 꼭 평범한 물이죠. 제가 많이 마셔봤던 그 예. 직접 또 이렇게 야, 처음 드셔본 아, 그래요? 예, 예.
이건 뭐 제가 검증하자고 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재미로 한 거예요.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, 댓글 잊지 않으셨죠?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